그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거다. 이번엔 뭐냐면 마지막으로 계약에 대해 34번째죠. 34번째. 예, 보증금을 떼이면 계약한 부동산 중개업소 100% 책임짐으로 안전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일이 생긴다면 보증금 떼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거의 뭐 99.99가 한 10,000개에 한 건 있을까? 많이 쌍방 계약하죠? 10,000개 중에 뭐 10,000개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99,999개 정도는 다 중개업소 계약서 작성하는데 왜 보증금을 떼일까요? 보증금을 떼이면 공인중개사가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에서 100% 책임진다 그러면 왜 이 전세금을 떼고 지금같이 그 매스컴에서 신문보도나 방송에서 그냥 도배하듯이 전세금을 떼어가지고 깡통계좌로 인해서 손해봐가지고 이제 그 자살한 사람도 나타나고 억울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 인터뷰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왜 생길까요? 전세금이라는 게 보통 뭐 얼마나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은 왜 전세로 살까요? 아파트 사서 내 집으로 마련해서 내가 살죠. 돈이 없는 사람이 전세 사는 건데 그 전세를 달랑 떼게 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를 5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전세에 들어갔어요. 근데 전세를 갖다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 보게 된다면 그 전세금을 떼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대처하는 방법하고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것.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떼인 보증금 중개업소에서 100% 책임질 수 있냐, 이 문제죠. 계약이 잘못돼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편에서 이미 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고, 중개업소에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0%입니다. 0%. 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 책임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많게는 70% 80%죠. 100% 책임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중개업소가 과실이 조금 있다, 아주 조금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50% 미만에 떨어지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유의할 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확인할 사항이 일단은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그 주택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이 주택에 그 임대인이 거주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쓰는 거죠. 계약이라면,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이런 임대차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새로운 임대차에 의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없을 수가 있죠. 또 이번에는 뭐냐면 조세 채권이 있습니다. 이 조세 세금이죠. 세금은 이제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쓸 때는 우리가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근데 이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체납된 사실이 없죠. 이렇다고 해도 사실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납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즉 그런 날 갖다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법정기일 이후에 몇 번에 거쳐서 독촉적차를 거쳐서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때는 체납세금으로 해서 그 국세 완납증명서라든가 지방세 완납증명서에서 발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항상 국세 완납증명 지방세 완납자들도 한 5개월 동안, 4개월에 5개월 동안은 무방비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은 국세 완납증명 지방세, 특히 소유자가 사업자라든가 이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건물 소유자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법인세와 증여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이번에는 뭐냐면 얼마 전에 상속을 받았다든가, 이 상속, 이러면 상속세가 있죠. 상속세는 당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상속받았다, 또는 아파트가 증여를 받았다, 이럴 때는 증여세가 상속세가 돼가지고 당연히 이런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요, 특별우선 채권이잖아요. 경매에 당하면 1순위로 필요비 상한쳤고 2순위로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가 있고 3순위 당해세죠. 그걸 빼고 나머지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을 배당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후순위가 되죠. 이 밖에 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등기부에 있는 내용이죠.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이 있는지 또는 권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봐서 이제 제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매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등기부를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상에서 그 주택에 누가 거주하는지는 이제 그 부동산에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주택을 방문해 가지고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새로운 임차인이 종전에 계속 정수적인 임대차에 의해서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주택 인도와 동시에 잔금 납부와 동시이행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거주할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잔금 납부와 임대인이 주택인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면 되죠. 그러나 이제 다른 임차인이 있을 때는 다른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조세채권이 있다 그러면 조세채권이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만 떼어더라도 그래도 괜찮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상속세나 증여세라든가 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나 부가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 당연히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국세 완납 지방세 받아도 이 완납증명서 같은 경우는 4개월 5개월 전에 발생하는 이 법정기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은 국세 완납, 특히 두 개를 띄는 게 어려우면 이 국세 완납 증명서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크지 지방세는 얼마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게 등기부하고 그 주택에 누가 거주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세나 지방세가,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된 사실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등기사항 증명서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거. 등기사항 증명서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냐,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부를 보면요, 세 가지로 납니다. 표제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두 개가 있죠. 아파트는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죠. 전체와 토지 전체를 표시한 거죠. 두 번째 표제부는 그 501호면 501호에 대한 전유 면적하고 대지 면적이 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 해서 이제 근저당이라든가 이제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등이라든가 이런 등이 기재되고, 이 소유권에
되는 건 소유자가 A로부터 소유권이 B, C, D 이렇게 바뀐 거죠. 이 중에서 소유자는 제일 나중에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는 이 가압류, 압류 또는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표제부에서 이 전유 면적의 면적은 84.98로 해서 34평이 기재됐지만 대지권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대지권이 미등기라든가 또는 대지권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임차보증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계약서 작성하면 꼭 등기부를 꼭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그 주택에 누가 거주하는지, 그 누가 거주하는 거는 이제 그 현장 가서 확인하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서 갖고 전입돼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 전입돼 있는 사람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는지,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든가 전입세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까 금융기관처럼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내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주택을 동시행으로 이전해 준다는 걸 확인해야죠. 근데 이랬을 때에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생겼다. 뭐 때문에? 마지막에 했던 조세채권 때문에 한 5개월 동안 법정기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모르고 또는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 때문에 모르고 해서 선순위가 됐다. 이러한 경우 갖고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어렵다고 해야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 이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썼는데 등기부에 표시 그리고 조세채권도 이제 국세완납, 지방세 완납 다 첨부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썼는데 이 그 5개월 동안 법정일이 발생한 5개월 상속세, 증여세, 당해세 같은 것 때문에 손해가 봤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임차인에게 꼭 확인시켜야 될 의무는 뭐냐? 이런 내용에서 대법원에서 지침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어떤 내용이냐?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에서 과실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임대인과 임차인 쓸 때 과실 없이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는 당연하고요. 이거 이해해. 이거 건축물 대장 그리고 등기필증. 여러분을 보면 등기필증과 여러분 집문서라고 하죠. 아파트 소유자 증명 등기필증. 누구 소유냐? 이 등기필증, 건축물 대장 그리고 이 그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전입세대. 요거는 건축물 대장은 불법 건축물 이 정도. 그리고 5번째 그 소유자 확인용 신분증 4번. 또 뭐 대리인일 때는 대리인으로 계약할 때는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 위임용 인간증명서 이 정도 이렇게 작성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했는데도 작성했다고 하면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이상이 없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조세채권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책임은 그 국세완납, 지방세 완납 첨부했다면 공인중 책임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책임이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손해가 생길 경우는 정말로 드문 일이죠. 이런 조세채권 때문에 4, 5개월 동안 법정일 발생한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돼서 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말 재수가 나쁜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여러분이 전세보증을 뗄 위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등기부를 딱 받는데 근저당이 있어요. 이 근저당을 여러분이 잔금을 치르면 그 돈으로 말소해 준다라 놓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말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근저당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이 이 그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금융기관에게 잔금을 직접 계좌이체 해주고 말소하는 것까지 확인을 꼭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등기부에 뭐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든가 또는 가등기라든가 또는 근저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등기부도 확인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소유자를 자기가 소유자 아닌데도 가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뭐 낭패. 그런 경우라고 하면 가짜라든가 등기부에 이게 임차인이 과실책임이 제일 큰 건 뭐냐면 소유자를 잘못 판단하는 거. 또 등기부에 선순위 채권인데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또 그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쓴 경우.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거의 80% 90%까지 가죠. 근데 그렇게 계약서 쓴 사람이 드물겠죠. 여러분들 꼭 계약서 쓸 때는 지금처럼 등기사항 증명서가 안전한지 또 그 주택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지 또 건축물 대장을 떼서 건물에 주소와 그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등기된 내용이 다른지 또 등기 필증 확인해 가지고 이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와 일치되는지 또 전입세율함에서 그 주택에 이제 다른 전입세가 임차인 등이 있는지 임차인이 있으면 학제일자에서 우선 면접 받았기 때문에 후순위 그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후순위 임차인이 입주를 못하게 되고 그 먼저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인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이제 위에 올라가 살아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소유자를 확인하는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돼요. 또 대리인 그 대신에 또 소유권이 공동 소유자일 때 아파트가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가지고 있다면 A, B 전체를 이제 매도인으로 해서 계약 쓴다든가 A, B 전체를 임대인으로 해서 계약서를 써야만이 된다. 어쨌든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등기부하고 그 주택에 누가 거주하는지를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전입세 연락까지 꼭 띄워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주민세대 가서 내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쓴 사람으로서 그 전입세 연락을 신청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이름도 경매 절차로 뭐 앞에 김만 나오고 땡땡 친 게 아니라 전체를 확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동의를 얻으면 아까 같이 체납세금이 그 법정일이 발생하고 체납으로 발생되지 않은 세금까지 세무서장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요구하면 이제 임대인이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거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체납된 이 법정일이 했지만 아직까지 체납으로 등재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법정이 빠르니 내가 지금 확정일자를 받으면 더 빠른지 여기까지 확인한다면 아주 정확한 계산이 되죠. 어쨌든 여러분 그 임차인이 계약을 임대인하고 계약서 쓸 때에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떼이느냐?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가 다시 정리해보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 여기 보면 여기 지웠네요. 표제부에 두 번째 표제부에 대지권이 미등기인데 대지권이 없는지 아니면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 우측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갑구 울구에 소유권을 제한한 사람이든가 을구에 담보물건이 설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해가 여러분이 전세보증보다 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그 후순위 배당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만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꼭 떼봐야 됩니다. 왜냐면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주소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주소로 대항 요건을 전입신고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주택임대차법에 보호받은 적법한 대항 요건이 되고 그로 인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 연락만 가지고 이것은 계약 후 바로 시행합니다. 계약 후 중도금 잔금이 있다면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 대상 소유자와 이 동일하는지를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등기필증까지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임대인이 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자필 서명한다는, 그리고 이 그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이것이 본인이 그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위임용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위임장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위임하는 내용.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계약할 때는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고 하죠.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하다고요. 이런 내용을 몇 번 다시 보기로 해서 꼭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거를 편집해서 다시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만 확인하게 된다면, 즉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떼기지 않으면 첫 번째 등기부에 있는 걸로 하라. 등기부를 할 때는 표제부에, 두 번째 표제부에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는지 토지별도 등기를 꼭 하기라. 그런 확인은 토지 등기부를 떼어서 다시 원인을 확인하면 되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라. 그리고 등기부에 갑구 울구에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등기부에 이 가압류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압류 압류 또는 경매 기입 등기 또는 을구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기 등이 설정이 됐는지, 그리고 주민센터를 꼭 방문해 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을 꼭 확인해서 임대인이 전입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전세 선수리가 있는지, 그럼 선수리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보다 선수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후순위로서 전세금을 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을 꼭 방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왜 대항력이라는 거는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전입신고만 돼 있고 거주하지 않고 내가 주택을 받으면 그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러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인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그 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장과 위임용 인가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위임장에는 그 위임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위임한 소유자죠, 임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위임했느냐, 계약하는 게 맞느냐,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중도금의 잔금 지급 전에 꼭 본인이 참석해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란에다가 자필 서명하도록 해야만이. 그리고 잔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주택인도와 동시행을 하라. 그 찰나에서도 이 사기꾼이 또 난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오늘 보증금을 떼이면 계약한 보증금을 중개업소에서 100% 책임지면 안전하니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아까 같이 과실 책임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중개업소하고 또 이 중개협회에서 공제보험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소송에서 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과실 책임을 물으면 1차적으로 공제협회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 공제협회에서는 공인중개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여러분 이 도둑 당하고 나서 도둑놈 잡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세물 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확인하는 건 등기부를 꼭 확인한다. 등기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꼭 확인한다. 그리고 등기필증 꼭 확인한다. 그리고 신분증을 해서 꼭 소유자를 꼭 확인하라. 그 다음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가 거주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전입되려면서 선순위 전입세는 있는지, 그리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하고 사본하고, 대리인일 때는 더 어렵습니다. 할 때는 위임자하고 위임령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꼭 확인해서 대항력권을 갖추고 입주해야만이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 거죠. 지금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